이 단원 6차 시 이야기를 읽고 요약할 수 있다. 뒷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종이 할머니는 아이의 이름이 궁금해졌어. 이름이 뭐냐? 메이요. 그런데 아이는 뭐가 바쁜지 쪼르륵 달려가는 거야. 아이는 걷는 법이 없었지. 언제나 날다람쥐처럼 뛰어다녔어. 날다람쥐처럼, 무엇 인양, 무엇 같이. 그래서 이거는 비유법인데, 이건 직접 비유한다고 해서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달려가는 모습을 다람쥐에 직접 비유한 거예요. 종이 할머니는 아이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게 아쉬웠어. 다음 날은 아이가 오지 않았어. 종이 할머니는 이상하게 기운이 없었어.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하는데도 아이가 올까봐 기다리게 되었어.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가 지날 무렵 대문 밖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할머니 이거요. 종이 할머니는 얼른 밖으로 나갔어. 그런데 아이는 어느새 골목 귀퉁이로 사라져 버렸어. 종이 할머니는 아이가 폐지 위에 놓고 간 스케치북을 찬찬히 넘겼어. 첫 장에는 아이가 뽀르르 비누 거품 속에서 노는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 다음 장을 넘기자 알록달록한 꽃밭에서 아이가 친구랑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지. 또 다음 장을 넘겼어. 그런데 이번에는 친구와 싸운 모양이야. 친구와 따로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시커먼 먹구름이 화난 표정으로 비를 퍼붓고 있었어. 메이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 종이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단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겼어. 그래서 아이가 준 스케치북을 보고 있는 종이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78쪽을 하겠습니다. 종이 할머니는 자기 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 탄성을 하고 질렀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야.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 약간 찌그러진 동그스름한 파란 지구, 아름다운 태를 두른 포성. 몸빛이 황갈색으로 빛나 울퉁불퉁한 목성,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태양, 그리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버섯 모양의 우주선까지. 그러고 보니 하늘을 본 지 꽤 오래되었구먼. 이게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보고 하늘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죠? 하늘을 본 게 언제였더라? 별을 본 것은 언제였더라? 달을 본 건. 아주 어릴 적 달을 올려다보면서 꼭 한번 달에 가고 싶다고 꿈꿨던 기억이 아슴아슴 떠올랐어. 아슴아슴, 정실이 흐릿하고 몽롱한 기억을 아슴아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루지 못할 꿈이라고 금세 버렸던 기억 또 함께 나지. 종이 할머니는 하늘을 품은 듯한, 별을 품은 듯한, 달을 품은 듯한 기분이었어. 다 늙어 빠졌는데 품고 싶은 게 생기다니. 종이 할머니는 중얼거리면서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허리가 뻐근하게 아팠어. 하늘은 비가 올 듯 회색빛이었지. 그때 톡탁 빗방울 하나가 뺨에 떨어졌어. 이내 두 방울, 세 방울 떨어지더니 후두둑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어. 이런 날은 폐지 주우러 가지 않아. 대문 앞에 버려진 폐지들은 대부분 젖었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스케치북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지.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단칸방은 늘 어둑했어. 하지만 아늑했지. 종이 할머니는 스케치북에 있는 그림을 한 장 한 장 떼어 벽에 붙였어.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찬찬히 그림을 보았단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마지막 장에 그려진 우주 그림이었어. 종이 할머니는 우주 그림을 자세히 보다가 아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 바로 찌그러진 파란 지구, 맞은편 위에 떠있는 포도 모양의 성이야. 포도 알갱이들은 하나하나가 작은 방 같았지. 그리고 그 알갱이들은 투명하고 푸른 빛을 띠며 빛나고 있었어. 꼭 유리로 만든 바다처럼 보였지. 뭐뭐처럼, 뭐뭐 인양, 뭐뭐 같이 해서 직유법이라 했습니다. 직접 비유하는 방법. 무엇이? 유리로 만든 바다. 뭐가? 붉은 포도 모양의 성이, 꼭 유리로 만든 바다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포도 모양의 성 맨 꼭대기에는 두 아이가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 그런데 참 이상하지? 뭐야? 두 아이 중 하나는 눈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입은 개구리처럼 커다랬어. 이상하네. 게다가 팔다리는 길고 처음부터 발끝까지 초록빛이었지. 이런 사람은 본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할머니는 그게 뭔지 궁금했어. 희한하다. 다 늙어 빠졌는데 이제 와서 뭐가 궁금하단 말이야. 종이 할머니는 자신을 타박하다가 궁금증을 애써 지워버리고는 돌아 누웠어. 그런데도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초록색 아이는 누구일까? 이 궁금증이죠. 그 초록색 아이는 누구일까? 그때였어. 할머니 이거요. 아이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 종이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활짝 열었어. 우리 집에 오고 싶니? 이런 말이죠. 아이는 방에 들어와 벽에 붙은 자신의 그림을 보고는 팔짝팔짝 뛰었지. 와,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다. 종이 할머니는 우주 속에 떠있는 포도 모양의 성을 가리켰어. 그란디, 저건 뭐야? 이제 할머니가 사투리를 쓴 거죠. 우주 호텔. 우주 호텔이 뭐요? 우주에도 호텔이 있단 말이요? 네, 우주에는 아주 넓은 곳이니까요. 우주 호텔은 우주를 여행하다가 쉬는 곳이에요. 목성에 갔다가 쉬고 토성에 갔다가 쉬고. 우주 여행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우주 호텔에 들러 잠깐 쉬는 거예요. 외계인 할머니를 만나 차도 마시면서요. 외계인? 진짜 외계인이 있는겨? 종이 할머니는 얘 눈이 커다래졌어. 그러자 아이는 초록색 아이를 가리켰어. 얘는 뽀뽀나예요. 내가 우주를 여행할 때 만난 외계인 친구예요. 뽀뽀나는 뽀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입을 개구리처럼 내밀고 다녀요.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달려나갔어. 아이가 나가고 종이 할머니는 아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 그래, 아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하늘도 저렇게 넓은데 저 하늘 밖의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 종이 할머니의 눈에는 우주 호텔이 보이는 것 같았어. 바람개비처럼 돌고 있는 별들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우주 호텔. 종이 할머니는 그곳으로 비둘기처럼 뭐뭐처럼 뭐뭐 있냐 뭐뭐 듯이 직접 비유하는 겁니다. 뭐뭐처럼 비둘기처럼 날고 싶다는 겁니다. 종이 할머니는 작은 마당으로 나갔어. 그리고 힘겹게 허리를 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단다. 이제 처음으로 할머니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든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 하늘에 먹구름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 눈은 아직 늙지 않았구만. 아주 멀리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지. 종이 할머니는 환한 빛 너머, 하늘 너머, 별 너머, 우주 호텔 너머, 바다에 둘러싸인 성을 보았지. 여러분들 너머하고 그 다음에 넘어하고 구별하는 방법, 이거 인터넷이나 혹은 사전에서 꼭 찾아보세요. 종이 할머니는 결심했어. 쉽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로 말이야. 그러니까 허리를 구부린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허리를 구부린다는 건 첫 번째 뜻은 아프니까 구부리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두 번째 뜻은 요건 이제 소설의 숨은 뜻 같은데, 허리를 구부린다는 것은 현실에 그냥 타협하고 안주하며 사는 겁니다. 타협과 안주라는 말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서 하늘을 본다는 건 희망과 꿈을 생각한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쉽게 허리를 구부리면 다시는 저 우주 호텔을 보지 못할 것 같았거든. 다음날 종이 할머니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며 동네를 돌아다녔어. 가게마다 집집마다 버려진 폐지를 주워서 손수레에 실었지. 도서관 앞을 지날 때였어. 전봇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강낭콩을 파는 할머니가 보였어. 며칠 전 채소 가게 앞에서 본 눈에 혹이 난 할머니였어. 아마 폐지를 줍는 것은 포기한 모양이야. 하긴 앞도 잘 보이지 않으니 폐지 줍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멈추고 눈에 혹이 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 이 강낭콩이 얼마유? 강낭콩을 그릇마다 수북하게 담겨 있었어. 1,000원만 주소.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다. 얼마 전 자신과 다투었던 것도 모르는 눈치였다. 잘 볼 수 없으니 자신이 누군지 알 리가 없겠지. 종이 할머니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너무 싸게 파는구먼. 종이 할머니가 한마디 던지자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씁쓸하게 말했단다. 그래도 잘 안 팔려라. 그때 동네 꼬마들이 지가며 소리쳤어. 눈에 혹이 났어. 외계인이야. 도망가자. 종이 할머니는 외계인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에 혹이 난 할머니 얼굴을 찬찬히 보았지. 그러고 보니 메이가 그린 초록색 외계인 친구하고도 닮은 것 같았어. 우리가 이렇게 아까 우리 메이가 그린 초록색 외계인 친구는 이 혹이 난 할머니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설에서는 이것을 복선이라고 부르는데, 복선이란 것은
과거, 이제 미래에 나올 사건을 이렇게 암시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동네 왔수? 종이 할머니가 넌지시 물었어. 한 달 조금 됐는데 말상대가 없어라. 생긴 게 이래서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종이 할머니는 강낭콩을 받아들고 돈을 내밀었어. 심심하면 놀러 오우. 우리 집은 도서관 뒷골목 세 번째 집이라오. 참 대문 안에는 폐지들이 쌓여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다오.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며 고물상으로 향했어. 그리고 이제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았어. 더 이상 고개도 수그리지 않았지. 여러 계절이 왔다 가고 다시 왔다 갔단다. 종이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모았어.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눈에 혹이 난 할머니와 같이 주었지. 저녁이 되면 따뜻한 밥도 같이 먹고 생강차도 나누어 마셨지. 이제 할머니하고 눈에 친구가 된 겁니다. 종이 할머니는 벽에 붙어 놓은 우주 그림을 보며 잠깐 이런 생각에 빠졌단다. 여기가 우주 호텔 아닌가? 그렇죠. 여행을 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니 여기가 우주 한가운데지. 자, 두 할머니의 아름다운 이야기. 우주 호텔이었습니다. 교과서 84쪽 우주 호텔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답해 봅시다. 이것은 학교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활동이고 질문지는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에 보시면 우주 호텔의 전개 과정을 이야기의 구조로 요약해 봅시다. 요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별 2개 쳤어요. 예,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요거는 무엇이냐면은 소설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소설의 구조. 예. 발단, 이야기가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는가. 전개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절정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가. 그리고 결말, 끝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86쪽에는 우주 호텔을 다시 읽고 메이가 그린 그림을 보기 전과 본 후에 종이 할머니의 생각과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할머니, 이거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할머니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 그건 메이의 그림을 본 거죠. 메이의 그림을 보고 난 다음 전과 메이의 그림을 보고 난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구의 처지에서? 할머니의 처지에서. 할머니의 입장이 되어서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7번 우주호텔에 나오는 종이 할머니 감정에 대한 해당하는 칸에 점을 찍고 서로 연결해서 감정 칸을 넣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이 4개의 상황에 할머니의 감정이 좋으면 위에, 안 좋으면 아래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해보면 감정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기쁘다, 행복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위쪽에 표시하고 슬프다, 화가 난다의 감정은 아래쪽에 표시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우주 호텔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찾아보라 했어요. 인상 깊은 장면이란 것은 물론 소설의 작가는 그 장면에 어떤 장면이 인상적인 것이 예측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 장면을 찾아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장면에 답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인상적인 장면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단원 6차시 이야기를 읽고 요약할 수 있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